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체감지수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 또 조선 관련 기자재주들, 이런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짝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주들이 오늘 좋지가 않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잠잠했던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반등해지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그 지수는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0.32%, 그래서 318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19%, 79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8조 8천억입니다. 어제, 그제 8조 9조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는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형적인 약세장 분위기다. 한 15조는 돼야 강세장이라고 봤을 때 최근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다.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5조니까요. 어제 4조, 그제 4조. 요거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살짝 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 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거래 대금은 코스닥이 모처럼 5조를 살짝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그래프 보시죠. 근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21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이 두 달 동안 큰 변동 없이 21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시장인데요. 그나마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거래가 되면서 그런 쪽으로는 또 좀 시세가 낮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탄력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 이제 분봉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에도 이렇게 느낌이 오시겠지만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좀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재미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로 봐서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살짝 21선 위로 이렇게 반짝 올라줬다가 오늘은 다시 힘없이 이렇게 좀 밀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체감 지수로는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3,6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한 49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2,300억, 기관이 한 65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좀 매도 우회하고 있는데요. 최근 추이를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외국인들 최근 4일간 26일 날 7,800억, 27일 날 1,800억, 어제 220억, 오늘 3,700억, 근 한 1조 5천 가량을 최근 한 4일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전체 추이를 봐도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우위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을 좀 잃은, 탄력이 많이 줄어든 그런 시장입니다. 개인들 이렇게 사고 팔고는 그날 시장에 따라서 단타들을 하기 때문에요. 추세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사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사주는 그런 수급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큰 변동 없습니다. 66조 8천억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최근 두 달간 주가 지수가 위아래로 변동 없이 횡보했던 것과 비슷하게요. 후행 지표인 고객 예탁금도 큰 변동 없이 크게 빠지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고 66조 요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달 대비했을 때는 16조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개인들 자금이 증시로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58조인데 4월달 초에 125조에서 158조니까요.
그건 한 33조가량 늘었죠. 그래서 최근 시장 가장 큰 수급상 특징은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특히 이제 ETF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우 산업이 어제 플러스 0.16, 그래프로 보면 상승세가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하게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가 마이너스 0.2%, 대만이 마이너스 0.01%, 우리 시장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독일이 마이너스 0.03%, 프랑스가 플러스 0.24%,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못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상승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해 종합지수 플러스 0.3%, 항생 플러스 0.65%,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최근 며칠간 이렇게 보면은요 훨씬 더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주춤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은 상해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 보면요. 지금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 정도 됩니다. 다들 조금씩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18%,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나스닥 선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0.1%, 시간 외입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0.2%,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1%. 그래프로 봐도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흐름은 미국 주요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좋고 대형주들은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외로 현대차 그룹, 그 중에 이제 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모비스가 5.2%, 글로비스가 5.1%,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실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현대차 그룹이라는 게 항상 이제 순환 출자 요게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쪽 주식들이 올라주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는 어쨌든 상법 개정 최근에 2차 상법 개정이 되면서 집중 투표제,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대주주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법 개정이 되면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봉구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가 모비스라든가 이쪽 지분이 근 한 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또 모비스 또 이제 글로비스는 이제 조금 예외가 되어 있고요. 기아차 요 세 개가 그 순환 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비스가 현대차를 한 21% 가지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기아차를 30%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아차가 또 모비스를 17%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이렇게 무는 그런 순환 출자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아마 10년 전에도 요 순환 출자 구조를 깨야 된다 그래서 모비스, 글로비스가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그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요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현대글로비스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라든가 모비스나 이런 쪽에 정봉구 회장 지분이 한 5% 정도. 정의선 회장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 지배 구조 개편하기 위해서 마중물 또 시드머니를 찾는다고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유일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이쪽에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상장을 하게 되면 한 10조가량 평가받는다고 그러죠. 거기에 지분이 한 11%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인데요. 중심은 현대글로비스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13조인데 정의선 회장이 여기 지분이 한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 요 관련해서
어떤 그 행동을 취한다고 그러면 현대의 글로비스 요 지분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동력을 마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으로도 대단히 좋아요. 그룹 차원에서 글로비스를 많이 밀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해서 그 유통 관련해서는 글로비스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차에 실어서 이렇게 수출할 때 그 물량의 한 60%를 글로비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또 국내 여러 가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 물량도 글로비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중고차 시장까지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일들은 많이 이렇게 글로비스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룹 내에서 글로비스 위상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죠. 정의선 회장 지분이 50%를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도 글로비스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잠잠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상법 개정되면서 조금 시간이 이제 촉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비스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순환 출자에서 아주 핵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비스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탄력은 지금 글로비스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예를 들어 시드머니를 만든다고 그러면 글로비스 50% 지분 요구하고 또 하나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죠. 최근에 이제 해외 그 사고가 나서 조금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일정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은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여기 지분도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한 1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받기로 한 10조 정도 평가를 받는데 이제 상장이 늦춰졌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중물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현대 글로비스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다 5%씩 올라줬는데요. 만약에 상법 개정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든 모비스든 추가로 상승 여력은 훨씬 더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한 1년 정도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이 뭐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종목에 따라서는 또 10% 이상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스페타시스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언급을 별로 안 드렸습니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익 실현해도 되는 구간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공매도가 한 560만 주, 또 며칠 사이에 한 20만 주 줄었어요. 신용이 한 220만 주 들어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하고 신용 들어와신 분들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신용하신 분들이 결국엔 좀 수익을 내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공매도가 지금 전체 상장 기업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 대상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될 종목 같다.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단단한데도 공매도를 많이 지금 치고 있는데요. 실적이라든가 TC본도 관련해서는 어쨌든 독보적인 기업이죠. 글로벌 매출 비중이 한 90% 가까이 되니까요. 최근에 이제 수급 관련해서 이제 납품 관련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크기는 컸는데 기업 내용은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전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560만 주가량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역으로 보면요. 이 공매도 해놓은 560만 주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 쪽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한미 반도체는 미지근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오르더라도 아주 급등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 세력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급락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는 쪽에다 비중을 두고 있지만요. 앞으로 추이를 좀 이렇게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이제 오늘 소부장들이 조그만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소부장에서는 제가 원익 IPS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뭐 시총이 1조 9천억, 그 2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라고 구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면 원익 IPS 정도는 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그런 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해서 심택, 대덕전자가 화끈했네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같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추세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테크윙, PSK,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반도체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중소형 소부장족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주들은 뭐 그런 대로 보합 플러스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 합병 얘기 나왔었죠. 그 이제 합병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만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그 군함들 MRO 그러니까 정비 수선하는 요 허가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까지 이렇게 규모를 좀 키워서 그런 쪽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미포들은 좀 빠지고 조선해양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해양은 이제 중간 지주사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분을 근한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한국 조선해양 쪽에 가장 크지 않겠나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합병권 관련해서 조선해양 쪽이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 기업 모두가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수혜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도 이런 쪽은 또 같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아직은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삼성중공업도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보합이 났지만 추세로 봤을 때 아직은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오늘 관련해서 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KSP 11.9% 올랐고요. 화인베스텔이라고 해서 15% 올랐습니다. 또 많이 오른 종목이 SNW라는 종목도 오늘 8.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대형주 대비했을 때 거의 못 오르다가 기자재 관련 중소형주들이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상당히 반등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거래가 좀 수반이 되면서 오늘 거래가 대폭 늘었습니다. 거래가 이제 늘면서 주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전 비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하는데 요 근래 한 7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올라줬어요. 그래서 더전 비전이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다가 최근 와서 또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수급 주체를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이 까만 선이 신용입니다. 근데 한 50만 주에서 지금 68만 주입니다. 잔고가. 그러니까 근 한 20만 주가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늘었는데요. 요 들어온 시점이 더전비전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용 들어오신 분들은 최근 급등을 시킨 주체이기도 하고요.
수익이 가장 크게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신용으로 사시면 한 두세 배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처럼 신용으로 더전비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수익을 많이 거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타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요 앞에 고점을 좀 넘기는 거를 봐야 되지 않겠나. 요 앞에 고점이 이제 8만 원대고 저 앞에 고점은 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만 원 가까이 왔죠. 근데 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자주 이렇게 그려드리지만 요렇게 밑에 추세선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요 추세 바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학습 효과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요 추세 바닥에서 신용이 한 20만 주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더전비전은 리스크는 별로 없고 요 추세 바닥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이 매물 집중대를 지금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요 위로 갈수록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올라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8만 원 중반대 정도 생각되거든요. 그 가격대 위로 올라서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 위로는. 그래서 지금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진득하게 조금 견뎌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아마 팔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요. 팔더라도 3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뭐 그런 정도로 매도를 하고 일부는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7일째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요때 9만 원 갔을 때 그 매수 강도하고 지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료는 이제 아시죠? 춘천 기업 혁신파크 여기에 이제 390억 출자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공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AI 이쪽이 이제 그동안에 민간 쪽이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공공부문 쪽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전비전 같은 게 가장 수혜가 크지 않겠나. 무엇보다도 AI 관련해서 거의 지금 대장주 인식이 되어 있고요. 또 실적도 금년에는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앞에 고점을 좀 뚫고 갈 수도 있는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또 자사주도 한 7% 있어요. 한 1년 전에 한 1,000억 원어치 지금 자사주 사놨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자사주 이 소각 관련해서도 더전비전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어찌 보면 호재거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 또 3차 상법 개정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자사주를 사자마자 바로 소각하게끔 그게 이제 의무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사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그룹 지주사도 있지만 증권주들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것도 지금 한 22%인가 그래요. 자사주 비중이요. 신영증권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대신증권도 자사주 비중 2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부국증권이 한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도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증권주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의무 소각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쪽 그 주주들은 좀 앞으로 좀 혜택을 좀 볼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매물을 받기는 했는데 미래에셋이나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 증권주 중에 이런 종목들은 또 같이 이렇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룹 지주사들 중에도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쪽들도 주가가 자산 가치가 좀 반영이 덜 됐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자사주 관련해서도 같이 재료가 겹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 재미가 없습니다. 대형주들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좀 주춤한 반면에 그동안에 좀 쉬었던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 그 다음에 또 조선 기자재 중소형주들 이런 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주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전체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가 약간 플러스, SK 하이닉스가 또 약간 플러스, 그러면서 지수상으로는 거래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 0.3이니까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죠.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한 2달간 횡보하면서 전혀 이렇게 탄력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여줘야 개인들 매매하기는 좋은 시장인데요. 최근 시장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21선에 살짝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61선이 밑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시장이지만요. 특히나 이제 수급이 대단히 좋습니다. 개인들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지면 개인들이 많을 때는 1조가량 이렇게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고는 있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된다. 그렇지만 탄력 있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들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 살짝 이렇게 반등하고 말았는데요. 전체 시장이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지금 현재는 기대할 것도 아닌 것 같다. 당분간은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순환매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그 와중에도 이제 더전 비중 같은 거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최근은 중소형주 중에 그동안에 못 올랐지만 실적이나 성장성 또 재료를 수반한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또 그런 대로 수익이 나는 시장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